이런 비슷한 차트를 그리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여주는 거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오르고 떨구고 다른 애 오르고 하는 거는 어,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섹터가 순환된다고요. 순환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맞는 단어는 아마 프랙탈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더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렌더 같은 친구들은 이전부터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는 쭉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레츠를 들어갔던 이유도 렌더와 같은 상승하는 추세의 상방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입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익절이 됐었죠. 타라도어였었는데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차트가 간편하고 쉬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관심 종목으로 올려서 같이 볼 때도 고민이 많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차트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한 번 떨굴 때 이 친구는 42%를 떨궜습니다. 이 친구는 65%를 떨궜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6.6에서 1.5까지 한 번에 떨어뜨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차트죠.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이 친구는 제가 단기봉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일봉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는 제가 올릴 때 단타라고 써서 올려드렸었습니다. 보통 저는 단기봉으로 시간봉이랑 15분 봉을 보는데요. 15분 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고점을 한번 쑥 올려줬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여러 번의 꼬리가 이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도요. 여기도요. 그리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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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그냥 차트를 옆으로 쭉 길게 늘어뜨려 놓고 흐린 눈으로 쭉 보시면은 그냥 딱 여기가 강한 저항대구나 싶어서 여기를 뚫어주는 이 시점에 바로 관심 종목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여기를 뚫어주니까 그냥 슉슉슉 하면서 30분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30분 만에 14.5%가 올라서 줬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뭘 크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도 많이 부딪혔던 이런 저항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보이길래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차트를 만들어준다면 사실상 되게 럭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슉슉슉 여러 번의 터치 끝에 여기서 올라서 줬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 때나 진입을 하진 않았고요. 여기 시간봉 종가 라인 이 위를 뚫어줄 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슉 올랐죠. 근데 타라도어는 지금 날봉으로 봐도 이전 꼬리 이런 라인들을 다 뚫고 올라서 줬죠. 아직도 차트가 좋기는 해요. 근데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길게 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도 그랬죠. 25% 정도가 올랐었는데 15분봉 하나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더 나아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이유는 단기봉에서 너무나도 이쁘게 저항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봤던 겁니다. 운이 좋았죠. 그럼 다음으로 SYN을 봤었네요. 생각보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봐도 7개가 되네요. 근데 하루에 2개를 봤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YN이죠. 이틀 전에 봤던 차트인데 이때부터 비트가 좀 심하게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이제 파바박 위로 크게 튀어주는 애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원래는 근처랑 근사치까지 두고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올라가서 1차에 닿기 직전에 본전 로스를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장세가 너무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한 3, 4일간은 이전에 봤던 그런 돌파 매매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통하는 애들은 통하지만 이렇게 휩소를 주는 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봤던 이유는 4시간 봉상에 이 꼬리 있죠. 이 꼬리가 한번 팍 튀어 올라줬던 자리였는데 이 친구를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줬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슉슉슉 나와줬었죠. 근데 이게 4시간 봉이다 보니까 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면은 1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데일리 매매를 하면은 또 늦어도 한 4시간, 5시간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마 이 친구 때부터 1차만 터치를 하고 눌리는 모습이 많이 나와줬어요. 얘도 슉 올랐다가 1차를 터치하고 슉 올랐지만 2차는 터치를 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아까 그 꼬리 라인도 좋았지만 여기에 장대음봉 마감 라인, 근데 이 친구는 크게 이런 추세가 보이는 친구는 아니에요. 워낙 변동성이 큰 애들은 추세를 만들지 않고 오락가락 하다가 차트가 끝나는 애들이 많아서 이왕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너무 건들 애가 없어서 봤던 거긴 한데 SYN은 제가 좋아 보이는 장이 많을 때에는 굳이 건들지는 않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ASS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 진입을 해서 크게 먹었던 차트이기도 하죠. 1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건데 그레스랑 우리가 그때도 방구 코인을 2개를 동시에 들어가서 먹었던 차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저는 어제 이걸 보고 들어갔었어요. 여기 종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종가 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날도 13%나 쌌네요. 풀떼기라고 불리는 이 코인은 한번 쏘면은 굉장히 크게 팡팡팡 쏩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던 코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팡팡팡팡, 여기도
엄청나게 쏘고 죽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길게 홀딩을 하면 안 되는 친구예요. 올리고 나서 바로 죽기 때문이죠. 근데 이 친구도 장악형 캔들을 만들어 줬어요. 올리고 3일 동안 내렸죠. 상승 장악형 캔들의 원칙이랄까요? 이 캔들은 올리고 3일 내리고 다시 이 하락분을 모두 채웁니다. 정석이네요. 하락장악형 캔들의 정석은 장대를 만들고 3일간 하락을 하고 4일째 되는 날에 캔들이 다시 하락분을 모두 메꿉니다. 그거를 장악형 캔들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래서 종가가 이 종가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점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터치를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줬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리고 7번 만에 성공을 하고 옆으로 밀어줬지만 결국에 돌파는 하지 못하고 본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장이 조금만 좋았으면은 중기이평선도 받쳐주고 있어서 충분히 더 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라인이 이전의 이 라인들에도 계속해서 쏘고 올라가긴 하지만 종가는 이 1차 TP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입을 하면은 1차에 닿으면 남은 물량은 훅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본절에 로스를 걸어 놓으니까 진입을 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장만 조금 좋았으면 이 세 번째 한 번 돌파를 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 시도 끝에 상승을 해줬을 것 같긴 한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리고 STX를 봤죠. STX는 굉장히 고점 라인이었어요. 고점 라인이었는데 어제 정우님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셨던 코인이었는데 그때는 이 코인이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눌릴 때 이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3시가 조금 넘어서네요. 3시 한 4시 4시 반 5시 되는 사이. 근데 이 친구도 오늘 봤었던 차트가 몇 개 있죠. 랜더랑 레츠처럼 고점 라인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리고 돌파는 이 시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조금 놀라고 있었던 게 여기서 돌파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차트에서 눌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캔들에서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이때 잘못 들어갔나 생각은 했지만 복마감이 추세 위에서 마감되면서 위로 다시 쭉 올려줬죠. 그래서 1차 라인을 이렇게 터치를 많이 했지만 나머지는 본절 로스에 걸어놓은 자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왼쪽의 프랙탈도 흐린 눈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STX도 이렇게 저점도 올려주고 있죠. 고점을 달성 후에 저점을 만들어주는데 이 저점도 옆으로 미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TX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도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봉을 확인을 해보면 제가 어제 이걸 보고 또 확신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쏴줬는데 고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눌리기 전에 이 캔들의 종가, 이 라인을 어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라인 근처에서 어제 그 고점을 올려주는 여기 이 라인에서 이전 고점은 이미 넘어섰죠. 이전 고점은 넘어섰고 이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전고점을 뚫어줬고 단기봉상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올려주고 있는 돌파 라인을 돌파함으로써 매수 근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비트가 조금만 좋았으면 훅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 1차에서 마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STX도 1차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 라인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은 매수세가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좋지도 않은 장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고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점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근거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500개, 600개가 넘는 선물 코인 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코인은 10개에서 20개도 안 돼요. 그중 선택을 받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은요. 그래서 레츠나 렌더 같이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은 그렇게 팡팡 쏠 수 있었던 거고, 스택스는 걔네가 만들어지기 이후에 얘는 또 시가총액이 좀 높죠. 그리고 렌더가 쏴준 2주 뒤의 모습이니까 그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은 기글입니다. 오늘 봤던 코인이죠. 기글은 제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원래 올리고 나서 1차만 계속 한 이틀간 1차 TP만 터치를 하고 눌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조급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인이 있죠. 트럼프가 묻은 코인, 그리고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코인, 그리고 중국 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싫어하는데, 이 친구는 중국 코인이기도 하면서 1년도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코인입니다. 두 가지가 겹쳤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쏘고 160%를 쏘고 다 떨굽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다 떨구죠. 근데 오늘 시장세가 중국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기도 하고 오늘 4가 굉장히 차트가 좋았죠. 사는 원래 여기가 첫 번째 라인이 아니었는데 하다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던 코인입니다. 일단 4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근에서 꼬리로 저항이 많이 됐던 자리죠. 지금 휩소를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여전히 돌파 매매는 먹히는 장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2차까지 가고
눌리는 경향이 조금은 크죠. 이런 지지나 저항, 이런 자리들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넨 인생이나 다른 바이낸스 알파에서 중국어로 된 코인들 많이 오늘 상승을 했죠. 740%를 상승한 코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도 돌파 라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4를 고르고 싶었지만 얘를 못 골랐던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면요, 휩소가 한번 나왔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저는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성공은 했죠. 다음이랑 다다음 봉까지 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꼬리로 한 번에 훅 내렸다가 말아 올렸어요. 근데 제가 보통 스로를 XX까지 잡는다고 쳤을 때 8%가 될랑 말랑 하거든요. 6%에서 8% 그리고 7% 이런 식으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지지 라인을 기점으로 7.5%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진입을 했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오르는 코인인데 기존과 똑같이 6%, 7%, 8%를 잡아버리면은 얘는 들어가자마자 45분 만에 청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기에는 쉽지 않은 코인이죠. 그래서 기글을 골랐습니다. 왜 기글을 골랐느냐? 기글도 제가 여기랑 상장한 지 1년 안 된 코인 고르지 않죠. 그리고 돌파 매매가 아닌 자리에서는 고르지 않습니다. 근데 15분 봉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STX, 랜더, 레츠에서 나왔던 상승하는 추세가 나와줬고 여기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4가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 시점이 4가 여기를 뚫어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4도 여기를 4의 일봉을 보면은 너무 이쁜 자리를 돌파해주고 있죠. 4의 너무 이쁜 자리를 돌파해주고 있는데 4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기글을 봐야겠다. 근데 기글을 보는데 준 게 아니라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팽이형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얘는 이제 지지하면서 옆으로 미는 앤데 4가 오르고 중국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단기봉으로 봤을 때 저점은 지속적으로 옆으로 밀어주지만 고점은 하면 단기봉에서 좋은 차트는 어떨 때 고르는 거냐면요, 일봉에서 좋은 포지션, 좋은 모습이 나와줄 때 단기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STX를 보면요, 제가 왜 잘못 들어간 코인은 복귀를 잘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STX는요, 상승을 하는 모습이 쭉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 라인이에요. 이미 이전 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뚫었죠. 뚫어주고 나서 그 고점에서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레츠 봐볼게요. 레츠를 보시면요, 쭉 올렸죠. 저점 라인이 아니에요. 올리고 있는 상승 추세 라인입니다. 상승 추세 라인에서 4시간 봉상으로 확인했을 때 4시간 봉에서 나온 상승 추세예요.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리고 있죠. 어디에서요? 상승 라인에서요.
저점 라인이 아니라 상승 라인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기글은요, 제가 오늘 너무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기글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5분 상에서 저점 라인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손절을 끊어내서 마이너스 2.5%에서 손절을 했죠. 이렇게까지 아래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중국 코인이 오르고 4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죠. 선물 라인에서. 그리고 4가 돌파를 하는 시점에 기글이 단기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기글은 4는 일봉에서 저항대를 돌파했지만 기글은 일봉상엔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애들은 크게 오르지 못해요. 저점을 다지고 있는 애들은 크게 오르기보다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저점을 다지기보다는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지금 훨씬 잘 갑니다. 그래서 손절이 크게 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크게 보면은 큰 시간대의 프레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 선택한 코인이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 매매를 하시면서 보실 때 이런 오답 노트를 한 번씩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기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레츠와 렌더에서 STX에서 나왔던 상승 추세 라인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3개의 지난 레츠, 렌더, STX, 스택스 3개의 공통점은 단기봉에서 이런 모습의 차트가 나왔어도 그들은 일봉에서 이미 고점 라인에 돌파하는 모습이었다. 근데 기글은 단기봉에서 똑같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도 일봉상으로 확인할 때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친구였다. 고점을 돌파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점을 다지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봤던 코인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보셨던 것 중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칠리즈가 흐르고 있는 이유요? 한번 볼게요. 저도 그 이후로는 보지 않았어가지고 일단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그어보도록 할게요.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봉에 62일 중기 이평선이 같이 저항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차트는 큰 시간 프레임에서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넘어가시면서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여기도 하나가 걸리네요. 주봉은 진한색, 그리고 날봉은 얇은 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걸리네요. 보도록 할게요. 왜 저기를 찍느냐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되게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걸 보고 찍지는 않았어요. 딱 보시면은 다른 애들은 이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저항이 걸립니다. 올라오면서 저항이 걸렸죠. 근데 제가 여기를 찍은 이유는 여기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올라섰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래예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과거입니다. 쭉 볼게요. 그럼 과거에 이 위치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지점인 이 코인이에요. 이 캔들이에요. 그쵸? 심지어 이쪽 가격대는 오지도 않았네요. 이 캔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 여기에 꼬리가 생겼죠. 꼬리가 생겼죠. 고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꼬리가 생기고 반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긴 매수세가 이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가격대 0.05023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지 라인이에요. 그럼 아까 주봉에서 그렸던 거 지우고 방금 이 캔들의 종가 라인이 만들어진 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번 보면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